자, 안원구 이분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고 해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무려 국세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언론들이 많이 찾죠? 네. 요즘 다스 때문에 예. 각 언론들이 너무 지금 저를 자주 불러가지고 네. 좀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겠어요. 귀찮습니까? 진작에 부르지. 자, 엄청나게 바쁜 분입니다, 요즘. 예. 예전에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백수였기 때문에 저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바쁘신, 다수 전문가 영역이 많은데 요즘은 다수 전문가로서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요 앞에 저희가 역시 다른 언론들은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이 농협 210억 대출 실패 사건. 예. 요 사건도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세히 아시는데 오늘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보다는 이제 정리된 내용이 210억을 빌려줘 놓고 그 개발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생기면 자기들이 가져갈 수익 증권의 예. 수익자를 딴 사람이 해놨다. 그리고 이자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질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걸 해제해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게 해버렸다. 예. 그래서 결국은 돈 전체를 날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농협이 안 받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의 그 네. 권리를 설정해 놓은 건데 네. 그 권리를 무장 해제를 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이게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제 수사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예. 이 돈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뭡니까? 어디 흘러갔는지. 사실 이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이 네. 국세청이나 네. 그다음에 금감원 쪽에서 네. 금융 추적 조사를 하면 네. 그 실소유주 문제는 금방 나올 수 있고요. 물론 검찰이 하더라도 그쪽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검찰도 결국은 이런 거 전문은 국세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이 사실 농협 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추적하기 시작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국세청은 전문가들이 그 다 있으니까요. 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국세청이 나서면 된다. 이것도 사실 다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스의 경우야말로 지금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자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것도 납품업체와의 거래, 수상한 작은 거래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 안에 차명 주식이라는 지금 의혹도 다 있고요. 네. 이거는 전부 국세청이 조사를 해야 되는, 당연히 여기는 착수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죠. 캐나다는 그나마 해외에서 벌어진 일 어렵다고 치더라도 예.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장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융 추적을 하고 국세청에서 그 수상한 거래 흐름은 국세청 고유의 업무거든요. 네. 그건 뭐 늘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 드러났으면 네.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죠. 자, 다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언론들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이제 이전엔 다뤄지지 않았던 뉴스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일요신문에서 일요신문, 예. 강현석 기자가 예. 젊은 기자인데 예. 열심히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또 하나의 특종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예. SM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시흥이라는 그 이명박 씨의 아들이 그 설립했던 예. 1억짜리 자본금으로 예. 설립해서 한 자산이 11억 정도 된다는 네. 그런 본인이 회사인데. 직접 투자한 유일한 회사. 예. 그리고 다온이라는 회사를 한 40배 되는 회사를 먹었다. 인수를 했다는 예.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윤도 많이 못 남기는 회사가 자기보다 40배나 큰 회사를 먹을 수 있었냐. 예. 처음에 자본 잠식 상태에서 예. 그 40배 되는 자본금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지금 보이는데요.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그걸 인수를 했는지부터 예. 봐야 되고요. 다스 계열사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이 직접 투자한 조그만 회사가 예. 다스 계열사 중에 40배나 큰 것을 먹었다 이거죠. 그렇죠. 요약하면. 그때 그 먹었는 그 회사에서 다시 다시가 다스입니다. 예. 다시 그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 SQ라는 그 2차 밴드의 경우에는 네. SQ라는 품질 인증을 현대차에서 해주는 마크가 있어야 아하. 납품이 가능합니다. 금방 생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대가 이제 품질이 좋다. 예. 인증해주는 마크를 받아야 납품할 수 있는 뭐 당연하겠네요. 예, 그 예. 밴드들은 다 예. 그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런데 그 작은 회사가 그 SQ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른 C라고 하는 회사를 예. 이건 그 당했던 분이 좀 아직까지 나서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예.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C 회사가 SQ를 받도록 다스의 납품업체로 지정을 해놓고 SQ를 받도록 진행 중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예. 그 진행 중인 회사를 그 인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제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 직원들과 물품들을 다 인수를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먹은 게 아니라 뺏은 거네요.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 예. 근데 그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는 현대 자동차가 요구하는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품질 인증 기준을 하려고 했던 어떤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를 그 SQ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예. 작은 회사가 또 사람들을 다 빼가지고 먹었다. 그 회사를 통해서 SQ를 받죠. 또 음. 이 SM이라는 회사가. 그렇군요. 처음에 그 SM이라는 회사는 형편없었는데 심지어는 그 기계들이 다스의 로고가 찍혀 있는 기계들까지 거기 다스에서 아마 도와준 것 같아요. 그 SM에다가 예.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요는 이런 거네요.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예. 사람의 아들이 예. 회사를 조그만 건 만들어서 예. 그리고 그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그 통과할 수 있는 회사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그 회사 마크를 뺏은 거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그 SQ를 결국 받았습니다. SM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회사하고 모든 제조 장비라든지 모든 그 환경을 다 갖춰놔야만 SQ가 나오는데 네. 그 처음 시작한 작은 회사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회사를 납품하게 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뺏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야, 굉장히 나쁜 짓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보통 보면 그 중거래업체들을 협력업체들을 세워가지고 납품을 하게 하다가 예. 자기들이 그 먹어버리는 거죠.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회사는 납품 못하게 하면 그 회사들은 납품처가 사라지니까 예. 도산을 하잖아요. 예. 그럼 자기 그 만들어 놓은 회사가 그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게 해서 회사를 키우는 그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전형적으로 기술력 뺏어올 때 하는 방식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유일하게 자본금을 댄 회사, 아주 조그만했던 회사가 첫 번째는 40회 큰 다른 계열사를 먹었고 이번에는 신생 회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를 사실상 뺏어서 예. 단기간 내에 자격 요건도 갖추고 회사도 커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스를 통해서 다스에 납품하고 거기서 수익을 키워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회사 SM은 순식간에 외형도 커지고 그리고 인증도 받았다. 예. 이런 그렇죠. 거네요. 예. 요거를 일요신문에서 일요신문이 붙었네요 여기에. 지금 뭐 일요신문뿐만 아니고요. 예. 전 언론에서 지금 다스에 대한 지금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서 불려다니더라고요.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수나 또는 이 과정 전체에 예를 들어 인수에 다스의 돈이 쓰였거나 아까 이제 인수에 한 200억 정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또 추적하면 실소유주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 돈을 준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이 돈을 준 사람. 예. 예. 그게 다스에서 나왔다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이할 게 SM이라는 그 이명박 아들 예. 그 실소유 의혹이 있는 그 500 회사에서 예. 500억 원대의 자산 규모의 회사를 예. 또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한 700억 대고요. 그 D사인데요. 이건 훨씬 더 큰 회사네요. 또.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회사들을 그 협력업체들을 다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외형을 굉장히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모 회사도 잡아먹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 라인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왜 갑자기 조그만 회사를 하나 세웠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하거든요. 본인이 그 대주주로 등록해서 이제 시작한 회사는 유일한데 이 회사가 순식간에 외형을 키워가고 자꾸 모양을 불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불려서 이 회사가 다스를 먹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캔코에 지금 20% 주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주식을 이제 이 회사들이 키워가지고 그 주식을 이제 매입할 수도 있죠. 플란 다스의 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상속세 주식 예. 지금 잠겨 있는 거 저희가 지금 그중에 3%를 어떻게 사보겠다고 하는 그 주식을 그렇습니다. 다스가 아니라 이렇게 외형을 불린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다. SM에 나중에 계열사에서 살 수도 있고요. SM이 살 수도 있고. 어머나. 누군가 열심히 연구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그 여러 가지를 지금 그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들을 지금까지 그 기술만 뺏고 먹거나 삼켰던 그런 형식의 뭐 유사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대기업들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쓰는 편법적인 방식. 그런 것들이 짬뽕이 돼 있죠. 짬뽕이 돼 있는 거. 그게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장님이 의구심을 가지기로는 이렇게 해서 이 조그맣게 시작한 회사가 몇 년 이내에 다스보다 외형이 커져서 혹은 다스의 어떤 지분을 먹어서 다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안에서 이제 결제권이라든지 금융 관련 재무 관련 모든 것을 CF라고 하니까요. 예,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의 아주 알짜배기 회사들은 전부 다 본인이 직접 대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승계 작업이 막 계속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다스가 누구 겁니까가 불거져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가 튀어나와서 그 한 중간에 지금 만약 이게 승계 작업이라고 전제한다면 만약에. 예. 전제한다면 승계 작업이 막 진행되려고 하는데 덜컥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불이 붙었거든요. 아마 계속 터질 겁니다, 지금 앞으로. 청장님이 얼마나 미울까요? 저는 찾아주는 거잖아요, 본인 거를.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이게 이 전체 이상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들이 승계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예. 다른 재벌들의 승계 작업은 적어도 이 재벌은 내 거야 한 다음에 승계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여기는 이중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야. 예. 내 것이 아닌데 승계는 해야 해. 이런 과정이 지금 두 개의 고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전번에 그 김재정 씨 상속에서 볼 때 사실 김재정 씨는 다스를 처음 만든 창업자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일대주주였어요. 최대주주였어요. 법적으로 보잖아요.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예. 그런데 원래 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일대주주고 창업자면 자기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회장이라고 하죠. 창업주, 회장. 네. 예.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회장도 안 하고 감사인가 뭐 고문인가만 맡고 있었고 사실상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의 이제 그 후손들이 하고 있었어야 할 일인 거죠.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예. 그 1대 주주가 갑자기 그 2대 주주로 내려앉고 그 자식들은 아예 거기 한 주도 가지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창업자가 그렇게 승계를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그 자식들은 하나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부를 하죠. 청계재단에다가. 그렇죠. 청계재단에 가지세요 하고 기부를 해버리죠.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예. 그리고 이 모든 회사가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회사가 먹은 거 아니냐, 뭐 자격이 없는데 SK 인증을 받아버린 거 아니냐, 이게 다 김재정 씨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했었어야 할 일들인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소유주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 안 가지면 멍청한 거죠. 바보거나. 그렇죠. 예. 저희는 멍청하거나 바보가 아니라서 이상합니다. 그 전번에 또 한 가지 그 SB 글로벌 그 로지스라는 예. 그 상품 포장을 하는 예. 회사였지 않습니까? 조그만 회사인데 천 몇백억이 예. 그 다스로 돈이 이제 갔다고 해서 예.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돈이 갈 수가 있을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거는 역시 일요신문에서 나온 건데, 조그만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예. 다스 납품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물건을 납품하고 포장지를 납품하고 돈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다스로부터. 예. 근데 거꾸로 이 회사가 다스한테 천몇백억을 줍니다. 그렇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그거는 거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예. 그 자금 갖는 흐름이 상식적이질 않죠. 그리고 나서 이거 계정을 고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상하다고 보도가 된 다음에 천억대 단위였는데 넘어간 돈이 그거를 100만 원 단위로 줄입니다. 예. 예. 잘못 썼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보면 예. 미국에 있는 데다가 납품을 하고 미국 그 다스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 미국에도 지금 그 다스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 납품을 하고 그 돈을 주는데 예. 클레임을 거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클레임 그런 거를 한국 다스에다가 클레임 대신에 돈을 준 것으로 지금 흐름이 있는데. 아, 그렇게 잡아놨어요? 예, 외국 흐름을 지금 다시 이걸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국세청에서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설명을 만들어 놓기로는 납품을 미국에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 했는데 그게 이제 클레임을 거는 거죠. 뭐 뭔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예. 납기를 못 맞췄다든가 품질이 안 좋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1000억대 이상의 클레임을 걸었더니 그 사람들이 천몇백억을 준 거예요. 그렇죠. 클레임 비용으로. 그렇죠. 그럼 회사가 없어질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지금 그런 형식을 웃기다. 내용을 너무나 이상한 형식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 이 부분은 빨리 조속하게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실제 돈이 간 걸로 보세요? 아니면 돈이 간 것처럼 장부를 만든 걸로 보세요? 저는 그 돈을 다스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추정을 하시기는 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머지는 일단 형식적으로 만든 그림이고 네. 돈을 넣을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예. 예. 천몇백억을 줄 회사 규모도 아니고 예. 포장지 클레임 걸린다고 한 번에 현금 천몇백억을 주는 회사는 어디 있으며. 예. 예. 천몇백 말도 안 그런데 되는. 또 그 회사가 이제 세광이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예. 그게 그 지금은 한양실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그 이명박 씨 처남 매제의 예. 회사로 돼 있는 그 이름 그것도 지금 차명으로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데요. 예.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에 같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거는 이상하지 않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벌써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뭐가 많이 들고 오셨네. 대유그룹 이야기도 들고 오셨고. 이게 이제 우선 잠깐만 소개하면요. 네. 이 그 대유라는 곳은 그 대유 에이텍인데 이분은 박근혜 언니의 남편과의 사이에 난 딸의 사위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여하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 친인척인데, 사이. 예, 조카 사이 친인척인데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여기 다스 얘기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경주에 다스가 있다면 예. 전남의 강주에 예. 대유가 대유 있어요. 에이텍이 있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 납품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들이 예. 정권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흐름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 하는 사이에 몇 배씩 뻥뻥 뛴 것처럼 예. 여기서도 유사한 케이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그 사이에 예. 한번 케이스 비교를 해보자 하면서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간경향의 정용인 기자라고 지금 여기도 이 다스의 덕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플란 다스의 개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플란 다스의 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예. 이제 곧 이제 출범을 홈페이지가? 할 겁니다. 예. 홈페이지가 빨리 열려야 만들어지고 법률 문제도 지금 거의 검토가 끝나가고요. 그렇군요. 저 만들었던 저수지 게임 예. 펀드 만들 예. 그 SBC를 만드는 형식으로 저희들도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문재인 펀드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이자가 없다. 그래도 참석하실 분들은 좀 미리 알려줘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없다. 예. 다스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회사의 소유주 문제를 제외하고는 탄탄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유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건지 잘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거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를. 상장되면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나는 거. 이렇게 청량님이 사례가 깊습니다. 플란 다스에게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건을 들고 오셨는데, 예. 다스와 비교할 대유그룹 거는 그럼 다음 주로 넘기는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SQ라는 2차 밴드의 경우에는 네. SQ라는 품질 인증을 현대차에서 해주는 마크가 있어야 납품이 가능합니다. 금방 생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대가 이제 품질이 좋다. 예. 인증해주는 마크를 받아야 납품할 수도 뭐 당연하겠네요. 예, 그 예. 밴드들은 다 예. 그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런데 그 작은 회사가 그 SQ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른 C라고 하는 회사를 예. 이건 당했던 분이 좀 아직까지 나서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예.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C 회사가 SQ를 받도록 다스의 납품업체로 지정을 해놓고 SQ를 받도록 진행 중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예. 그 진행 중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제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 직원들과 물품들을 다 인수를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은 게 아니라 뺏은 거네요.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 예. 근데 그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는 현대 자동차가 요구하는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품질 인증 기준을 하려고 했던 어떤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를 그 SQ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예. 작은 회사가 또 사람들을 다 빼가지고 먹었다. 그 회사를 통해서 SQ를 받죠. 또 이 SM이라는 회사가. 그렇군요. 처음. 자, 안원구 이분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고 해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무려 국세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언론들이 많이 찾죠? 네. 요즘 다스 때문에 예. 각 언론들이 너무 지금 저를 자주 불러가지고 네. 좀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겠어요. 귀찮습니까? 진작에 부르지. 네. 자, 엄청나게 바쁜 분입니다, 요즘. 예. 예전에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백수였기 때문에 저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바쁘신, 다수 전문가 영역이 많은데 요즘은 다수 전문가로서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요 앞에 저희가 역시 다른 언론들은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이 농협 210억 대출 실패 사건. 예. 요 사건도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세히 아시는데 오늘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보다는 이제 정리된 내용이 210억을 빌려줘 놓고
그 개발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생기면 자기들이 가져갈 수익 증권의 예. 수혜자를 딴 사람이 해놨다. 그리고 이자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질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걸 해제해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게 해버렸다. 예. 그래서 결국은 돈 전체를 날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농협이 안 받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이죠. 아하. 그 SM이라는 회사는 형편없었는데 심지어는 그 기계들이 다스의 로고가 찍혀 있는 기계들까지 거기 다스에서 아마 도와준 것 같아요. 그 SM에다가 예.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요는 이런 거네요.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예. 사람의 아들이 예. 회사를 조그만 건 만들어서 예. 그리고 그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그 통과할 수 있는 회사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그 회사 마크를 뺏은 거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그 SQ를 결국 받았습니다. SM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회사하고 모든 제조 장비라든지 모든 그 환경을 다 갖춰놔야만 SQ가 나오는데 네. 그 처음 시작한 작은 회사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회사를 납품하게 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뺏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 이야, 굉장히 나쁜 짓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보통 보면 그 중거래업체들을 협력업체들을 세워가지고 납품을 하게 하다가 네. 자기들이 그 먹어버리는 거죠.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회사는 납품 못하게 하면 그 회사들은 납품처가 사라지니까 네. 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 그 만들어 놓은 회사가 그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게 해서 회사를 키우는 그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전형적으로 기술력 뺏어올 때 하는 방식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유일하게 자본금을 댄 회사, 아주 조그만했던 회사가 첫 번째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죠. 자, 다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언론들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이제 이전엔 다뤄지지 않았던 뉴스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일요신문에서 일요신문, 예. 강현석 기자가 예. 젊은 기자인데 예. 열심히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또 하나의 특종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예. SM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시흥이라는 그 이명박 씨의 아들이 그 설립했던 예. 1억짜리 자본금으로 예. 설립해서 한 자산이 11억 정도 된다는 네, 그런 본인이 회사인데. 직접 투자한 유일한 회사. 예. 그리고 다온이라는 회사를 한 40배 되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예.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윤도 많이 못 남기는 회사가 자기보다 40배나 큰 회사를 먹을 수 있었냐. 예. 처음에 자본 잠식 상태에서 예. 그 40배 되는 자본금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지금 보이는데요.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그걸 인수를 했는지부터 봐야 되고요. 다스 계열사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이 직접 투자한 조그만 회사가 예. 다스 계열사 중에 40배나 큰 것을 먹었다 이거죠. 그렇죠. 요약하면. 그때 그 먹었는 그 회사에서 다시 다시가 다스입니다. 예. 다시 그 다스의 납품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의 그 예. 권리를 설정해 놓은 건데 예. 그 권리를 무장 해제를 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이게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제 수사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예. 이 돈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뭡니까? 어디 흘러갔는지. 사실 이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이 예. 국세청이나 예. 그다음에 건강원 쪽에서 예. 금융 추적 조사를 하면 예. 그 실소유주 문제는 금방 나올 수 있고요. 물론 검찰이 하더라도 그쪽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검찰도 결국은 이런 거 전문은 국세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이 사실 농협 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추적하기 시작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국세청 전문가들이 그 다 있으니까요. 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국세청이 나서면 된다. 이것도 사실
다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스의 경우야말로 지금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자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또 납품업체와의 거래, 수상한 작은 거래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 안에 차명 주식이라는 지금 의혹도 다 있고요. 예. 이거는 전부 국세청이 조사를 해야 되는, 당연히 여기는 착수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죠. 캐나다는 그나마 해외에서 벌어진 일 어렵다고 치더라도 예.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장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융 추적을 하고 국세청에서 그 수상한 거래 흐름은 국세청 고유의 업무거든요. 네. 그건 뭐 늘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 드러났으면 네.